보병을 탱크킬러로 만들어준 대전차 무기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차가 보병을 무서워하게 만든 대전차 무기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대전차 무기가 있지만 이번에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전차 무기들을 주로 알아보려 합니다. PTRD-41은 소련제 대전차 소총으로 1941년부터 오늘날까지 쓰이는 노인학대의 정석입니다. 이런 PTRD-41의 시작은 2차 대전인데요.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소련은 이 과정에서 폴란드제 대전차 소총 수백 정을 노획하더니 바실리 덱타료프에게 비슷한 걸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덱타료프 기관총 등 여러 유명한 총기를 만들어 본 그는 1941년 7월에 PTRD-41을 선보였죠. 1945년까지 생산된 수만 45만 정에 이르는 PTRD-41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등 엄청난 신뢰성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튼튼할 수 있냐고요? AK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부품수가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단순한 PTRD-41은 많이 생산된 만큼 대전차 무기로서도 활약했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는 차량부터 항공기까지 에이스의 손에 들려주면 못 잡는 게 없는 생산수만큼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PTRD-41의 최대 전과는 무려 적 차량을 67대나 격파한 건데요. 정말이지 가장 큰 전쟁이었던 만큼 믿기 어려운 전과도 달성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PTRD-41이 얼마나 좋은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RD-41은 대전차 소총답게 14.5mm 대구경탄을 쓰며 작동 방식은 볼트 액션에 중량은 17.3kg이고 유효 사거리는 300m에 최대 사거리는 1000m입니다. 1942년에 개발된 바주카는 그 모양이 당시 유명 코미디언 밥번즈가 종종 소품으로 쓰던 관악기인 바주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바주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바주카는 M1을 시작으로 M20까지 나왔지만 다 싸잡아서 바주카포라 불렀죠. 바주카의 개발은 개념 연구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1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되었는데요. 당시 미군은 발사관을 이용한 로켓 발사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미군이 참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차 대전이 끝나는 바람에 연구도 함께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되었던 연구는 1930년 이후 재개되었는데요. 독일의 전격전으로 이후 전장의 주역이 탱크가 될 거라 확신한 미군은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약 130m 거리에서 70mm 두께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M1이 탄생했죠. 1942년 후반부터 북아프리카 전선에 보급된 바주카는 티거를 제외한 전차와 진지를 상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주카에 주목한 독일은 노획한 바주카를 역설계하면서 판처슈렉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미군도 이에 질세라 1944년에는 200m 내에서 2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M20 슈퍼 바주카를 내놓습니다. 전쟁 내내 무려 50만 개의 발사관과 1500만 발의 로켓탄이 생산된 바주카는 무기사의 한 장을 크게 장식했죠. 하지만 이런 모습과 다르게 6.25 전쟁에서 쓰인 M9 바주카는 쓸모없다시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군의 훈련 부족과 로켓탄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슈퍼 바주카가 들어오자 북한군의 전차는 쪽도 못 쓰고 터져나갔죠. 그렇다면 이런 바주카가 얼마나 좋은지 슈퍼 바주카를 기준으로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주카의 구경은 90mm에 중량은 6.5kg이고 유효 사거리는 270m에 2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으며 운용에는 2명이 필요합니다. 쏘면 조상님을 뵙고 올 수 있다는 M67 무반동총은 1959년부터 더 크고 무거운 M40 무반동총과 함께 도입되어 베트남전부터 오늘날까지 쓰인 노인 학대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M67은 전차와 보병 모두에게 쓸 수 있어 범용성만큼은 다른 무기에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너무 무겁고 너무 긴 탓에 공격에는 쓸 수 없는 애증어린 무기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미 해병대조차 멀쩡한 M67을 내버려두고 슈퍼 바주카를 꺼내왔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얼마나 무거운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67은 90mm 대전차 고폭탄을 쓰며 대전차 고폭탄의 중량은 4.2kg에 발사관의 중량은 17kg이며 전장은 1346mm에 유효 사거리는 300m이고 최대 사거리는 2100m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한 판처파우스트는 단순한 설계 덕분에 무려 825만 발이나 생산된 만큼 독일을 대표하는 대전차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1942년에 파우스트 파트론이란 이름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1943년에 판처 파우스트 클라인이란 이름으로 도입되었지만 위력이 뭔가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1944년 중후반에는 크기를 키워 위력을 키운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판처 파우스트 그로스가 나왔습니다. 825만 발이나 생산된 만큼 무기사의 한 장을 장식한 판처 파우스트는 바주카 같은 무기와 달리 방아쇠가 없는데요. 그래서 안전핀을 뽑고 가늠저가 세워지면 레버를 눌러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런 판처 파우스트는 생산성이지만 실전에서의 위력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는데요. 노르망디 전투에서는 영국군 전차의 34%를 격파했고 전쟁 후반 시가전에서는 격파된 전차의 무려 70%가 판처 파우스트에 의한 것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수량이니만큼 적을 만나면 일단 판처 파우스트부터 날리고 시작할 정도였는데요. 이 정도면 히틀러의 요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판처 파우스트가 얼마나 좋은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처 파우스트는 중량 6.25kg에 전장은 1000mm이며 유효 사거리는 60m입니다. 판처 파우스트의 깊은 감명을 받은 미군은 1956년부터 새로운 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가볍고 튼튼한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66mm 구경의 일회용 로켓 발사기가 탄생합니다. M72 로우라는 제식 명칭을 받은 일회용 로켓 발사기는 베트남전부터 오늘날까지 쓰일 만큼 아주 유용한 무기였는데요. 일단 발당 2,000달러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만큼 많은 전장을 거쳐온 백전노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판처 파우스트와 마찬가지로 사용법도 단순한 로우는 숙련된 보병이 아니어도 쉽게 쓸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많은 국가가 도입한 로우는 미군과 싸웠던 베트남군까지 오랫동안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전차 미사일이나 무반동 총에 비해 위력이 부족한 로우는 도태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건물이나 보병 상대로 막 쏘기 좋다는 점 때문에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 부활했고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베스트셀러로 남았죠. 그렇다면 베스트셀러의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는 전장 683mm에 펼치면 883mm이며 중량은 2.3kg에 유효 사거리는 170m이고 최대 사거리는 1000m에 3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로우는 설계도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값도 저렴했지만 문제는 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군은 이런 로우를 대체할 신형 대전차 무기를 개발했고 그 끝에 나온 게 바로 AT-4입니다. 스웨덴에서 만든 AT-4는 6가지 무기가 참여한 시험에서 미 육군에게 따봉을 받아 도입되었는데요. M136 경량 다목적 무기라는 제식명을 얻은 AT-4는 도입 이후 대전차 곡폭탄 외에도 다양한 목적의 신형탄을 개발해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했고 덕분에 많은 국가에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로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인지 사용법도 로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AT-4는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잘만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AT-4가 얼마나 좋은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4는 전장 1016mm에 중량은 6.7kg이며 구경은 83mm에 유효 사거리는 300m이고 최대 사거리는 2100m에 35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말까지 프랑스제 대전차 미사일을 쓰던 미 육군은 뭔가 자존심이 상했고 1961년 말부터 토우 사업을 진행해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정하는데요. 그렇게 1972년부터 BGM-71 토우가 실전 배치되자 기존 대전차 미사일과 무반동총을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1978년에는 탄두에 탐침을 달아 관통력을 높이고 1983년에는 후속작인 토우2가 나와서 2010년대까지 쓰일 정도로 먹히는 무기였죠. 이런 토우의 특징은 와이어를 이용한 유선 유도 방식인데요. 드론을 조종하는데 기다란 선이 컨트롤러와 이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방식입니다. 대체 왜 이런 방식을 썼냐고요? 그 이유는 선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덕분에 무선과 달리 교란당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전차 미사일을 쏴도 사수가 자리에 남아서 조종해야 하는 탓에 전차에 발각되면 그대로 끝이었는데요. 토우는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여러 전장을 거쳐온 백전노장이었지만 차량이나 항공기에 실지 않는 이상 사수가 위험해서 결국 다른 대전차 미사일에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죠. 그렇다면 무기사의 한 장을 장식한 토우의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는 전장 1170mm에서 1530mm이며 미사일 중량은 18.9에서 22.6kg에 발사기 중량은 92.8kg이고 최대 사거리는 3000에서 4500m에 7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중량만 봐도 알겠지만 이걸 들고 튈 수 있는 사람은 천하장사밖에 없겠죠.
스웨덴에서 개발된 칼 구스타브 무반동 총은 2차 대전 당시 칼 구스타브 M1이란 제식명으로 처음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바주카나 이탈리아의 피아트보다도 정확도가 우수했던 칼 구스타브는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 T-50 계열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도록 구경을 83mm로 키운 개량형인 M2로 진화하자 미국과 소련도 관심을 가지고 모방했는데요. 이에 1991년에 들어서는 중량을 10kg으로 경량화한 M3로 진화했고 특수부대 사이에서 최고의 화기로 주목받았습니다. 미 육군 레이저나 특수부대들이 M3를 대량으로 받아서 아프간 등지에서 유용하게 썼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은 칼 구스타브는 2014년에 이르러 한 번 더 다이어트하고 탄약도 다양화한 M4로 진화해 오늘날까지도 잘만 쓰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칼 구스타브로 러시아의 주력 전차 T-90M을 격파하기도 하는 등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칼 구스타브가 얼마나 좋은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구스타브의 구경은 83mm에 전장은 1065mm이며 중량은 6.6kg에 탄 중량은 3에서 4kg이고 사거리는 300에서 1000m에 400에서 5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토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의 한계를 느낀 미군은 보병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을 아주 강하게 원했는데요. 이에 미 육군은 1983년에 고급 대전차 무기체계 개발을 시작해서 1989년 6월에 FGM-148이란 제식명을 주고 1996년 처음으로 미 육군 부대에 배치합니다. 이런 제블린은 타고난 탱크 킬러였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미사일만 1억 원이나 하는 제블린은 알라의 요술봉처럼 막 쓰기에는 부담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블린은 뛰어난 성능에 비해 빛을 보지 못하다가 우크라이나전으로 성 제블린이란 칭호를 얻게 됩니다. 영국의 엔로우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수호한 제블린은 전차와 보병의 먹이사슬을 역전하는 웹소설로서도 안 믿을 전과를 달성해내는데요. 이런 제블린의 활약은 너무 유명해서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블린은 발사기와 미사일 포함 중량 22.3kg에 전장은 1100mm이며 구경은 127mm에 유효 사거리는 2500에서 4750m이고 76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RPG-7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보다 유명한 대전차 무기가 있나요? 이거보다 널리 퍼진 대전차 무기가 있나요? 이거보다 가성비 좋은 대전차 무기가 있나요? 탄띠 메고 다니는 중동의 반군부터 정규군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대전차 무기의 전설 RPG-7은 AK와 마찬가지로 소련제 무기입니다. 판처파우스트의 호되게 당한 소련은 RPG-2를 만들어 장병들에게 쥐어줬고 그 후속 모델이 바로 RPG-7인데요. 1962년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중국을 넘어 북한에서도 생산된 RPG-7은 간단한 설계 덕에 내구성이 뛰어났는데요. 게다가 가격도 이게 로켓탄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렴한데 위력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서방 대전차 무기를 잔뜩 쓰는 우크라이나군조차 RPG-7을 포기하지 못하고 잘만 쓰고 있고 이는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인데요. RPG-7의 활약상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G-7의 중량은 로켓탄 포함 10kg 내외이며 전장은 950mm에 유효 사거리는 300m에서 330m이고 최대 사거리는 700에서 920m에 330에서 7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나 관통력이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RPG-7의 탄종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모두의 요술봉이라는 얘기죠. 전차가 보병을 무서워하게 만든 대전차 무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식스토리였습니다.